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다우나 S&P 500은 사상 최고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7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을 보게 되면 컨센이 84만 5천 정도 됐는데 실제 이 수치가 94만 3천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근데 이 부분을 안에 내용적으로 조금 뜯어보면 뭐 레저 쪽이나 접객업종 쪽에서의 고용 증가가 이제 급증이 이 수치에 영향을 좀 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팬데믹이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팬데믹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그냥 수그러드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번 고용 보고서 자체가 미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델타 변이가 다시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이전에 취합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가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현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고용 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연준 쪽에서 얘기한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용이 좋게 나왔어.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팬데믹 이전에 나왔던 건 좋은데 지금은 팬데믹이 다시 또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지금 일간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3만 명대 수치로 보니까 급증을 했는데 지금 10만 명이야. 이러면 다시 줄어들 수 있어. 이 지금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마 다음 달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잭슨홀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다음 달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잭슨홀에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9월 FOMC든지. 그러나 만약에 9월 그러니까 8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만약 이번 고용 보고서의 서프라이즈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도 발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실업급여의 보너스 있잖아요. 이 보너스가 이제 9월 달에는 완전히 다 종료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이제 다시 취업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치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이 14,8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자리 지지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 장중 이탈은 가능하겠지만 종가상으로는 다시 갖다 붙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일단 우리 증시하고 좀 관련이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더 다른 지표보다는 더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밀려서 시작한 상태잖아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면. 밀려서 시작해서 아침에 누름이 한번 나왔어요. 이제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한번 누름이 나왔는데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제가 무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단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중국 시장이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의 유행에 따라 가지고
베이징으로의 접근을 지금 다 차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달러 강세의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 매도가 지금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 코스닥도 지금 매도가 제법 크죠. 상당히 큽니다. 코스닥 매도는 코스피 매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 선물 쪽에서 지금 조금씩 받아주면서 차익 거래가 지금 조금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는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외국인 매도 당연한 것이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 초반보다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냥 조금 불안한 가운데 그럭저럭한 쏘쏘한 상황,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선에서는, 이거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600에서 2700, 3260에서 3270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침에 그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 60에서 70포인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70포인트까지 이렇게 넘겨주면서, 지금 예를 들면 이 65포인트 제가 꺼놨는데 6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해준다면,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일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우리 시장은 요 3265포인트 위에서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오늘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중국 쪽에 악재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는 악재와 호재가 혼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논의가 오늘 진행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그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가석방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도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 갔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 박스권 흐름인 상황, 이 부분을 아마 한번 탈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3265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양봉,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정도의 양봉, 요 정도만 나와도 일단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박스권에서의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의 그저께 나왔던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테이퍼링 우려감이 조금은 나온 상황이잖아요. 다시 그 상황 때문에 국채금리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금융주들 지금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인데, 얘는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조금씩 힘을 내고 있죠. 이제 이 반도체 섹터들은 장비 관련한 섹터들의 어떤 호재 뉴스 리포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전자,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로템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이오테크닉스, 심텍, SM, 카카오게임즈, JYP엔터, 원익 IPS, 다나와, SAMT,
바이오니아, 오비고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브라더스가 지금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앞타바이오, 메가스터디 교육,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뭐 이런 정도 종목들이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CLB 얘기를 또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또 지금 또 보는 거거든요. 121선을. 또 보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121선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121선이 내려오던 각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완만해졌잖아요. 요 날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완만해졌기 때문에 지지의 강도는 조금 더 세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다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난번 그 엘파 매각 자금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이번 주 정도에는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그 기대감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121선 이탈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기까지 34,500원까지 또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래 꼬리라도 좀 달아준다라고 한다면 아직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위로 도전하는 가능성도 일단 남아는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뭐 상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음봉 마감이 좀 아쉽죠. 요거 이 금요일 날 이 음봉을 만들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상의 이 부분을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양봉 만든 것까지 좋았는데 금요일 날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성이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번 주에 아래 꼬리 정도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주 양봉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가능성을 일단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양봉 돌려주면 이후로는 요거 도전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뭐 당연히 아침에는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자체를 그렇게 크게 불안정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제 중국 시장이 변수이긴 하거든요. 중국 시장 개장이 되고 나서 얘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별 변화 크게 없이 변동성을 줄여간다라고 한다면 낙폭 줄이면서 우리 양봉 마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도 아랫꼬리 달고 가능하다면 양봉까지 올려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아랫꼬리만 좀 길게 좀 달아주면 아직 기대감 남아있다. 요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요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